예, 안녕하세요. 퓨어스토리지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강신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 제목처럼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통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AI 레디 인프라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서 발표들이 보통 보면은 그런 데이터 큐레이션이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뤘다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주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런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그러면 어떻게 통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AI 도입 현황 먼저 좀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숫자는 저희가 지난해 국내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어떤 AI 기술을 활용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나 혹은 그런 AI 도입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AI에 대해서 어떤 이미 운영들을 하고 계신 고객들 혹은 기업들이 이미 70% 이상 국내에서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했던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가 어떻게 보면 AI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발생했고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AI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AI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AI 투자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유즈 케이스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AI 트레이닝이나 모델들을 프로덕션에 배포했을 때 이걸 갖고 어떤 유즈 케이스로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 정의가 돼 있어야 실제로 어떤 모델이 좀 더 특화되고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마켓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명확한 유즈 케이스를 사전에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AI 모델을 프로덕션에 실제로 배포했을 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아웃컴, 실제로 달성 가능한 목표들도 사전에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KPI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기업의 매출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투자에 대한 그런 어떤 프로핏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유즈 케이스와 그리고 어떤 아웃컴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준비입니다. 앞서 패블러스나 다른 세션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아마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양질의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 AI에 대한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양질의 데이터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 산업을 하시는 기업들도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AI를 훈련하고 혹은 프로덕션에 배포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AI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동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들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인프라는 상당 부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는 어떤 단위 업무들 혹은 가상화 이런 쪽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AI는 좀 더 성능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고 또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통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GPU 노드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AI 레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얘기들도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어떤 식으로 우리 인프라를 구축할지를 고민하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말 그대로 어떤 C레벨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지평하기 위한 그런 C레벨들의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조직의 문화 같은 것들이 사전에 좀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결국은 이런 AI 프로젝트들을 수행했을 때 거기에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5가지 고려사항을 또 한 번 더 조금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앞서 있는 유즈 케이스와 어떤 목표 이런 부분들은 실제 기업 내부적으로 설정하는 어떤 기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준비 혹은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C레벨이 투자를 해야 되는 목적 이런 부분들은 결국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건지 혹은
그 외에 서드파티 솔루션이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벤더들과 함께 코어해야 되는 부분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AI를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업체들과 실질적인 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AI 레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AI 레디 인프라스트럭처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런 AI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도입할 때 얼마만큼 이런 비용들을 최적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인풋을 놓고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인프라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이 작을 때는 상관없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커지게 되면 결국 이런 성능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성능에 대한 확장성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오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나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C레벨이 어떤 이런 비용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도입한 만큼 혹은 투자한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한 아웃컴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가져올지 그리고 내가 도입하는 인프라가 너무 비싸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의 최근에 그런 목표 혹은 관심사가 단순히 그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뭐 ESG나 혹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AI 레디 인프라의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 상호 호환성입니다. 비싼 장비들을 다 구매해 놨는데 실제로 이 인프라를 AI 용도로 뭐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수행했을 때 기대한 만큼의 성능들이 나오느냐 이런 상호 호환성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의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그 투자는 일부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AI 레디 인프라스트럭처 형태의 도입을 통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 부분도 실제로 IDC에서 그런 설문을 한 내용들이고요. 결국 사용자들이 이런 AI 레디 인프라를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은 결국은 표준화된 인프라스트럭처 도입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별도의 그런 스페시픽한 기술들에 대한 디펜던시를 제거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레디 인프라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AI를 얼마나 빠르게 엑셀러레이션해서 가속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확장성과 걔를 같이 하는 얘기긴 한데 보통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통합된 하나의 인프라로 할 것이냐 혹은 컴퓨팅과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을 별도로 분리해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디스어그리게이티드 아키텍처라는 부분들을 도입하고 또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에서 인증받은 그런 레퍼런스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할지에 대한 부분들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국 AI도 어떤 트렌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런 트렌드를 얼마나 잘 따라잡고 이런 AI 적응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잘 개발해 나갈 수 있느냐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에 대한 최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AI를 가속화한다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AI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성능, 얼마나 고성능의 데이터들을 갖고 이런 데이터 처리들을 할 것이냐, 혹은 고성능의 인프라를 갖고 데이터 처리를 할 것이냐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런 AI 트레이닝을 하거나 혹은 모델링을 배포하는 단계에서 불필요한 시간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AI 인프라 혹은 AI 프로젝트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이 데이터 큐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트레이닝을 돌려야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가비지 아웃인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결국 사전에 지금 현재 기업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정제하고
잘 클렌징해서 이거를 실제 모델링에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인프라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전부 다 사일로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야 되는데 모으기가 어려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사일로화되어 있는 환경들 자체도 어떤 데이터에 대한 특성이나 혹은 그 데이터가 처리되는 성능에 대한 요구 조건들이